사실 이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여권을 향하고 있는 사이에 이 당내에서는 또 외상값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영상 됐으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여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결한 예.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뿐이 없는 거를 극복시켜준 의원들이거든요. 네, 여야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이 야권 내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사실은 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 비명이냐 친명이나 이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게요. 이 말 잘못하면 참 곤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뭐 예를 들면은 가결을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자꾸 그쪽을 편드는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또 그쪽을 편드는 것 같은데 그냥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글을 한번 올리신 게 있어요.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꼭 바깥의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당내의 정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에 가결이 됐을 때는 뭐 솔직히 이 당에 답답하게 생각하는 당원들은 격분했을 거예요. 어떻게 야당 대표를 내줄 수 있지? 그런 어떤 마음을 달래는 의미에서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는 그 당원들도 그 안 좋은 감정들을 누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 그다음에 외상값 발언들이라는 건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그거는 조금은 동료 의원들의 자존심 그리고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본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 존중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굳이 외상값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이 말처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당내에도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말을 기반으로 당내부터 화합을 시켜가는 것들이 민주당이 다음 총선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가결을 던졌던 아직은 몇몇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 의원님들도 각을 세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좀 공중전으로 말고 물밑에서 좀 의원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가결파든 부결파든 간에 그 스피커들이 좀 부딪히잖아요. 좀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화합하고 손도 잡고 좀 당내에 똘똘 뭉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게 더 이상 갈등으로 비춰지면 아까 그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처럼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좀 새겨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당내 얘기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절제되고 좀 정제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좀 이 불구경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민주당은 이 지점을 진짜 잘 봐야 됩니다. 태세전을 굉장히 잘하는 당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민주당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거의 무오류의 존재처럼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이 얘기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어요. 지금 그게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의 저 저렴한 외상값 발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당내 정치를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 보좌 받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그냥 덮어서 당대표는 잘못이 없는데 당대표 얘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글쎄요. 아까 추성민 씨 보셨지만은 내부 분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일 거고 지금 구속영장 기각 가지고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통령도 만나자 뭐하자 얘기하겠지만은 한동훈 장관도 뭐 탄핵한다 얘기하겠지만은 바로 얼마 전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구속 못 시켰던 윤관석 이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지, 그분 결국 구속 못 시켰지만 나중에 구속이 됐고 법원 가서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그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얼마나 많이 방어했습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들어오자마자부터 검찰이 이거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라고 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들 당장 태세 전환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다 기록이 돼서 박제가 돼 있어요. 국민들 기억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웃으시는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저희도 잘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잘 알고 있지만은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고 이재명 대표가 오류도 없고 뭔가 거창한 일을 하다가 지금 저렇게 횡액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감정을 갖는 분들이 많다. 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신재환 부의장님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주신 비판을 저희가 좀 겸허히 수용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3번에 걸쳐서 가결, 다시 말하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더군다나 혁신위원회 1호 안으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 것이라는 어떤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지켜봤어요. 실체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말이 이재명도 살릴 수 있고 민주당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갔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30여 명이라고 40여 명이라고 일컫기도 하는 가결표를 던졌던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국 가결의 약속을 국민들께 지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결된 이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어요, 실제로. 국민은 원칙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가는 정치 세력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들이 실제로는 정치 수사에 가까웠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의 대변인이자 검찰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던 거를 단 2주의 구속 수사로 뭘 새로운 걸 밝혀낼 것이라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속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의 야권을 향한 정치 수사를 본격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지점에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내다봤고 그 결과가 기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기각을 했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고요. 가결을 시켰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 그 죄가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점에서 정치는 더 이상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에서 물러서서 어떻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외교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윤 정부도 이재명의 민주당도 그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정치적 목적 갖고 수사를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자체가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전 정부 수사 당시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단서가 나왔으니까 했겠죠. 물론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있어요. 그건 어느 정부나 다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수사 단서가 새로 생겨서 한 게 없어요. 진술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뭐가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삼아야 되죠. 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사가 뭐 지지부진하거나 오래되거나 또 범위가 넓거나 그러면 이거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볼 시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국민적 시각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국정농단도 정치적 목적 수사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68일이었지만 특검 기간까지 합친 거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볼 때 이 수사가 조금 너무 강하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는 가능해도 이게 무슨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 모두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강하다 안 강하다 상관이 없어요. 검찰이 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아주 먼지 털듯이 하는 그건 수사 방식이니까
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안 지키든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도 정말 뭐 어떤 봐준 거 없이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 지금 드러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잊혀져 있어요. 반부패에 가는데 1년 9개월 동안 도대체부터 주가 조작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 형평성 정도는 맞춰주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수사다, 표창장 수사다 하지 않는데 저는 너무 선택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야당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 김건희 여사 수사는 이 특검에 가 있잖아요. 특검에 패스트트랙 올려서 12월 달이면 아마 그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가 될 겁니다. 자, 그건 그것대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 정부에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근데 한 명도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적이 없고,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수사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가 이거 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까지 있었고, 부부장을 금융범죄 수사하는 그 부부장을 데려다 수사까지 팀에까지 넣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절차는 거쳤다는 거죠. 전 정부에서. 그렇다면 특검이 계류 중이잖아요. 특검법을 이미 정의당하고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12월 달에 가결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강도가 너무 세다. 이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강도가 강도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강도 왜 없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켜보시라는 거죠. 지켜보시고. 아니 지켜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아니 손을 안 대잖아요. 아니, 손을 왜 안 대요? 봐보죠. 박영수 그 전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수사를 해요 검찰이. 그리고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를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근데 검찰은 손도 안 댑니다. 신용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손을 안 댄 게 아니고요. 손을 안 자, 댔어요.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사실은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알죠. 예. 그 중앙지검장 하에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했는데 뭐가 안 나왔던 거죠. 그 뒤에 구속 기소했고 거기에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가 뭐 공범자로 적시된 바가 없어요. 재판에서 나왔죠. 아니 어쨌든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그 상황을 거쳐왔단 말이죠. 현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한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거쳐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뭐가 됐으니까 이 추가범에 대해서 특검으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에서 나온 부분도 사실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툴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의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나 수사와 연관져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비명계를 끌어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상대당 이야기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끌어안는다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냐, 봉합해서 아닌 것처럼, 분열하지 않은 것처럼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끌어안는 단계까지는 이미 그건 불가능한 단계라고 보고 이미 40명 가까운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몇 분들은 아주 세게 들고 있어요. 이분들까지 다 안고 가서 공천국면에서 이분들도 예를 들어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선 차이가 어떤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따라서 지금 민주당의 이 상황이 결국은 뭐 저희가 바란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단일 대우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정치는 결국은 뭐 현역이든 아니든 간에 공천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보를 결정을 할 텐데 40명 정도 되는 이분들이 본인의 공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행동에 옮기겠죠.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 어떻게 행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뭐 외상값 발언 이런 얘기 보면 그렇게 전망이 뭐 부드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부의장께도 질문을 드리면 당내 이 지금의 상황 어떻게 전망 좀 하십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만 딱 보면 절망적이죠. 네, 지금 이 상황이
분단과 갈등을 첨예화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앞서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했던 그 상황이 반복되는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가결이냐 부결이냐 가지고서 색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하죠. 우리 민주당은요, 과거로부터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십자가 밟기에 의해서 고통당했던 누군가를 위해 싸웠던 정당입니다. 당내에서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그 사람들 색출해서 살생부에 올려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식의 방식의 정치는요, 민주당다운 정치가 아닙니다. 다시금 민주당다운 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통합하는 정치를 하자고 했던 그 전통을 살린다면 지금의 이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히려 정청래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가결을 던졌던 부결을 던졌던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민주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올곧게 내주시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 리스크는 벗어났지만 하지만 당장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될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방탄 단식을 이유로 9월 2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10월 13일 재개될 예정이며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입니다. 네, 윤기찬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대표가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또 재판에서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절차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재판이 두 건이 기류가 돼 있죠.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작년 9월에 기소가 돼가지고 공판 준비기를 한 서너 번 거친 뒤에 한 8차까지 공판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증인 신문도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증인 신청 증인 수가 50여 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머지 대장동 성남 FC 사건, 미래 신도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판 준비 길 말고 단식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아마 상당한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장기간 거의 매일 내지 주 3회 정도를 재판에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재판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 또 숙지하고 기록 읽고 대책회의하고 다 보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무 말고 재판 준비로 저 정도면 굉장히 힘들어요. 당과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이 내년 총선 때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의 리스크를 그대로 짊어지고 총선을 치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집중 심리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주 3일 이상의 재판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여당에서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뭐 현상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검찰 자체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기소했으니까 소를 제기했으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곳곳에 지뢰를 심어놨다. 내년 총선이 4월이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기소, 소환,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보내서 체포동의안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뭐 공선법이든 대장동이든 곳곳에 재판 일정을 잡아놓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 재판이 끝날 때마다 여론전을 할 것이고 그 여론전을 통해서 총선 때 활용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왔으니까요. 뭐 이 재판이 많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네, 윤 대변인께 질문 드리자면 구속영장 기각이 되자마자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다 하고 계셨던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타겟으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1년 넘게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야 한동훈 장관한테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뭐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소속이 아니라서 기소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정책으로 그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무죄가 나왔으면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됐으면 저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걸 가지고 저렇게까지 몰아치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마음을 졸였던가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위중교사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법관도 판사도 인정한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그럼 수사를 안 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위중교사 혐의는 판사가 인정을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국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부결을 시켰는데 결국 당사자가 법원 가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잘했다고 해야죠. 적어도 그런 균형은 맞춰줘야 민주당다운 정치이지 도대체 앞에 있었던 얘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지금 이 순간만 딱 현미경처럼 봐가지고 정치공사하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적어도 오늘 나오신 두 분만큼은 꼭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네. 신정현 부의장께 네. 질문 드리자면 네. 이걸 실제로 뭐 탄핵을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추진할 수야 있죠. 권한이잖아요. 다만 저는 추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어요.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띄워주기에 또 야당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갈 거고요. 다만 비판받아 마땅한 역할을 했죠. 앞서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면 판사가 100% 영장 발부 안 할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속 기각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때 발언에 대해서 그 일절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본인이 이제까지 프로그램 여러 영상에 출연하면서 과거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듯이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해왔던 발언이 한동훈 장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검찰총장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했어야 될 일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다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은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이민자 관리부터 해서 교정 관리까지 너무나 많지만 사실상 이제까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모습밖에 기억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이번에 이런 장담했던 구속에 대한 문제는 기각된 이후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있는 사과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0초만 할게요. 제가 30초만 할게요. 아니,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너무 빠르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똑같이 구속영장 기각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는 논리를 삼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무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꼭 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돈봉투 사건 오늘 주제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주당 3선 의원이 관련되는 얘기고 민주당에서 거당적으로 그 사람을 방어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부인하다가 재판장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받을 일은 없죠.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죠. 굳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필요가 있나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을 거고요. 제가 제가 여기서 나왔네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답이 제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도 무죄냐 아니냐 가지고 판결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했던 일이 검찰총장이었는가?
혹은 서울지검장이었는가, 법무부 장관이었는가, 본인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서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이끌어냈던 장본인 아닙니까? 본인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결과가 달리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나와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제가 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한 적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 발동한 적도 없고 사실상 언론에 지휘한 와서 것처럼 물어보니까 보였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면 아 이거 수사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취지고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국회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의안의 제안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 국회법에 따라 설명한 거예요. 이것은 지휘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 본인들이 듣기에 그렇게 비쳤다 하더라도 수사 지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과 지검장이 언론에 안 나오는 건 다행인 것이죠.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론이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물어본 대답에 대해서도 실정법에 어긋나는 말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정치적 의미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탄핵을 의결하게 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요.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리죠.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공직자의 경우는 총선 출마를 하려면 직을 내놔야 되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이 파면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를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울 수는 있죠. 그다음에 뭔가 얄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장관이 본인의 직무집행을 할 때 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던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설전한 거는 물론 뭐 복에 따라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까요? 그다음에 영장 기각됐다? 영장 기각돼서 탄핵하는 이유가 너 수사가 부족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진정성이 없잖아요. 왜 수사가 부족해서 기각됐으니까 당시 책임져 이건가요? 그럼 아니면 조작됐다고 하는 건가요? 조작 증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주장하는 사유가 저는 진정성이 없는 그 사유 빼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탄핵을 하는 것은 총선 출마 쯤에서 사표 수리 안 되게 해가지고 총선 출마 못하게 하거나 기회 봐가지고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것뿐이 탄핵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많아요. 차고 넘치고요.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동훈 장관의 해임 그리고 탄핵의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증거가 많거든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저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고 넘치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영역으로 저는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법무행정만 하셔라.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오면 다친다. 그런데 본인의 발언들은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를 두고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고요. 단식을 하는데 그 단식의 비율을 잡범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설명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영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임에 이를 만한 구속영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직을 수행하기로는 법무행정보다는 정치형이 많이 왔습니다.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정치형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 해임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 말씀한 대로 그 총선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한 대로 발목이 잡겠죠. 선택의 여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해임 건의를 했을 때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한동훈 장관과 우리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로우면 한동훈 장관을 어차피 풀어줄 거 일찍 풀어주고 민주당의 전략을 파기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어떤 영장 기각 때문에 탄핵이 아니라 해임 건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법무행정보다는 정치 영역에서 1년 5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씨앗들을 뿌렸다. 자, 한 그게 말씀만 드리면 본인이 돌려받는 짧게. 과정이라고 그 보시면 이재명 당대표가 중대 범죄 혐의자 아닌가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중대범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혐의자라고 특정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중대범죄 혐의자를 두고 그거는 중대범죄 사법부가 혐의자라고 하는 판단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적은 없어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식을 해서 피해가면 잡범들도 단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들어도 잡범이라고. 그건 제가 볼 때 해석을 잘못한 거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 제안자가 나와서 취지 설명한 것이 뭐가 문제죠? 자,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 말들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만약에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적시 없이 그냥 탄핵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권한남용 아닌가요? 알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또 뭐 밖에 나가서 하셔도 되고